QLD TQQQ로 계좌를 바꾸고 싶으시면 지금 당장 삼국지를 정사로 보셔야 합니다. 소설로 보면 감정에 끌려서 매수하고 정사로 보면 구조로 매수합니다. 레버리지에서 이 차이는 그냥 수익률 차이가 아니라 생존 차이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차트보다 서사를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오르는 이유를 믿고 사고 내일은 떨어지는 이유를 믿고 팝니다. 머릿속에서 매일 연의가 새로 쓰이고 계좌는 매일 정사가 됩니다. 숫자는 절대 미화해주지 않습니다. 손익은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삼국지를 떠올려 보시죠. 우리가 어릴 때 배운 삼국지는 대부분 연의입니다. 조조는 간웅, 유비는 성인, 제갈량은 거의 신입니다. 그런데 정사로 들어가면 그 프레임이 확 흔들립니다. 조조는 나라를 운영한 사람이고 유비는 정치적 명분을 설계한 사람이며 제갈량은 마법사가 아니라 시스템 관리자입니다. 연의는 감정의 승리이고 정사는 운영의 승리입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QLD TQQQ를 잡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평범한 주식이 아니라 증폭기를 잡는 겁니다. 오르면 더 빨리 오르고 내리면 더 빨리 내립니다. 이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연의를 찾습니다. 뉴스 한 줄, 커뮤니티 한 문장, 누가 올린 캡처 한 장, 거기에 운명과 필연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 서사는 늘 완벽합니다. 문제는 그 완벽한 서사가 다음날 손실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삼국지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가 적벽대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남풍을 떠올립니다. 제갈량이 바람을 불러오고 조조는 속수무책으로 불타고 천하가 갈립니다. 그런데 정사 관점에서 핵심은 신비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조조군은 수전에 약했고 질병과 피로가 있었고 보급과 이동이 꼬였고 상대는 강해서 싸우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의 결과입니다. 투자에서 적벽대전 같은 장면은 매일 일어납니다. 급등은 기적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유동성과 포지셔닝과 재료의 조합입니다. 급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악재가 터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취약한 구조 위에 서사가 얹혀 있었던 겁니다. 조조가 관도대전에서 이긴 이유도 비슷합니다. 병력은 원소가 우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숫자만이 아니라 보급과 정보와 결단입니다. 조조는 상대의 약점을 보급해서 찔렀고 판단을 늦추지 않았고 조직을 통제했습니다. 투자로 치면 원소는 계좌가 크고 종목도 많고 말도 많습니다. 조조는 단순하고 빠릅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약점을 찌릅니다. 여러분이 QLD TQQQ에서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종목이 나쁘냐가 아니라 보급이 꼬입니다. 보급이란 현금, 현금이란 심리, 심리란 규칙입니다. 규칙이 없으면 보급이 끊기고 보급이 끊기면 결국 성을 비웁니다. 그럼 유비는 뭐냐? 유비는 명분 설계자입니다. 유비가 항상 착해서 성공했느냐?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비는 내가 누구 편인지 어떤 깃발을 들고 있는지를 끝까지 고집한 사람입니다. 투자로 치면 자기 전략의 정통성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유행하는 전략이 아니라 내가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한 명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QLD TQQQ는 특히 명분이 흔들리면 바로 무너집니다. 그냥 돈 벌려고 산 순간부터 하락장에서 이유가 사라집니다. 이유가 사라지면 공포가 들어옵니다. 공포가 들어오면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제갈량은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갈량을 신비의 천재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정사로 보면 제갈량은 시스템을 만든 사람입니다. 인재를 배치하고 군량을 계산하고 계획을 문서로 남기고 반복 가능한 운영을 합니다. 전쟁을 한 방의 마법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북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긴 날만 기억하면 제갈량이 신이지만 전체를 보면 제갈량은 제약 속에서 최적화를 한 관리자입니다. 투자에서 제갈량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의 매수 규칙과 손익 규칙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감정이 아니라 문서처럼 단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속담이 나옵니다.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물리쳤다. 이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살아있는 승부는 감정과 착각이 끼어듭니다. 그런데 죽은 뒤에도 상대가 움직이지 못했다는 건 남겨진 구조가 상대의 판단을 묶었다는 뜻입니다. 투자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밤에 만든 규칙이 다음날 장중에 여러분을 묶어야 합니다. 장중에 여러분은 거의 다른 사람입니다. 레버리지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규칙이 없으면 장중에 여러분이 사마이가 됩니다. 의심하고 겁먹고 확신을 가장한 공포로 손절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QLD TQQQ를 삼국지 정사처럼 운용하는 방법입니다. 연희처럼 운용하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정사처럼 운용하면 흔들려도 다시 돌아옵니다. 첫째,
서사를 두 층으로 나누셔야 합니다. 내 머릿속 이야기와 시장이 남기는 기록을 분리하셔야 합니다. 내 머릿속 이야기는 언제든 바뀝니다. 어제는 금리 때문에 무너진다. 오늘은 AI 때문에 오른다. 내일은 지정학 때문에 끝난다. 그런데 시장의 기록은 딱 하나입니다. 가격과 거래, 그리고 추세입니다. 가격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뉴스는 거짓말을 합니다. 커뮤니티는 거짓말을 합니다. 심지어 내 확신도 거짓말을 합니다. 기록만 남습니다. 둘째, 레버리지에서는 기준 차트를 한 단계 아래로 두셔야 합니다. QLD, TQQQ의 차트만 보면 감정이 증폭됩니다. 그래서 기준은 QQQ 같은 본주 혹은 나스닥 지수 같은 원형에 둬야 합니다. 본주에서 21선, 61선, 100일선 같은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이 깨질 때마다 무조건 비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갈 가격대를 정해두셔야 합니다. 정사는 감정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규칙은 미리 써둔 문장입니다. 셋째, 매수는 용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급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에 다 사면 그 순간은 영웅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다음날 하락하면 영웅은 바로 포로가 됩니다. 조조가 관도에서 보급을 끊고 이겼듯이 여러분도 하락장에서 보급이 끊기면 끝입니다. 그래서 분할입니다. 분할은 겁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분할이 있어야 내 서사가 아니라 시장의 기록에 맞춰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넷째, 익절을 더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손절보다 익절입니다. 레버리지에서 손절만 강조하면 결국 바닥에서 손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변동성이 높아서 손절 라인을 자꾸 건드립니다. 대신 여러분은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전고점 부근 혹은 급등 이후의 과열 구간에서 일부를 덜어내는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부 팔지 않는 겁니다. 전부 팔면 다음 랠리에서 다시 못합니다. 일부만 팔고 일부는 남겨서 다시 조정이 오면 보급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제갈량식 운영입니다. 다섯째, 내 감정을 해석하지 말고 재구성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락장에서 불안을 느끼면 그 불안을 사실로 착각합니다. 불안은 예언이 아닙니다. 불안은 에너지입니다. 같은 심박수, 같은 땀, 같은 긴장으로도 누군가는 공포라 하고 누군가는 결단이라 합니다. 레버리지 투자자는 이걸 반드시 훈련해야 합니다.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 내가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 포지션이 커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 사이즈가 중요합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종목이 아니라 크기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시장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내 노출을 통제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한 방에 천재 연출을 버리셔야 합니다. 연인은 제갈량이 바람을 불러옵니다. 투자에서는 여러분이 딱 한 번의 매수로 바닥을 맞추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정사에는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정사에는 행정, 보급, 인사, 반복, 수치가 있습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바닥 맞추기는 실력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운입니다. 대신 반복 가능한 구조를 만들면 운이 아니라 확률이 됩니다. 확률은 오래 살아남는 쪽에 붙습니다.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도 QLD, TQQQ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하락장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이 바로 사마이의 질문입니다. 사마이는 늘 안전하게 이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이기려면 처음부터 레버리지를 잡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레버리지를 잡는 순간 이미 선택한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에서 이기려면 위험을 없애는 게 아니라 위험을 구조로 감싸야 합니다. 구조가 바로 분할, 기준 차트, 일부 익절, 보급 확보, 그리고 감정 재구성입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지금이 들어갈 타이밍입니까? 이 질문이 제일 위험합니다. 타이밍을 묻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연의를 읽고 계십니다. 정사는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라 조건을 확인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들어가고 조건이 깨지면 덜어내고 다시 조건이 오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타이밍 질문을 조건 질문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이 바닥입니까가 아니라 내 기준선 대비 어느 구간입니까? 내 분할 계획의 몇 번째 구간입니까? 내 보급은 남아있습니까? 이 네 가지로 바꾸셔야 합니다. 또 나옵니다. QLD와 TQQQ 중 뭘 사야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보급이 감당 가능한 쪽입니다. 수익률을 보지 마시고 하락장에서 견딜 수 있는 쪽을 고르셔야 합니다. QLD는 덜 흔들리고 TQQQ는 더 흔들립니다. 더 흔들리면 더 벌 수 있지만 더 흔들리면 더 포기합니다. 레버리지의 핵심은 수익률이 아니라 지속입니다. 오래 붙어 있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그게 조조가 이긴 방식이고 그게 제갈량이 운영한 방식입니다. 또 이런 말도 나옵니다. 저는 하락을 못 견딥니다.
그럼 못하는 겁니까? 못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없는 겁니다. 하락을 못 견딘다는 건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분할이 없었거나 기준이 없었거나 보급이 없었거나 포지션이 과했거나 익절 규칙이 없었거나 이 중 하나입니다. 하나만 고치면 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구조를 바꾸면 됩니다. 삼국지에서 나라가 바뀌는 건 영웅이 아니라 제도입니다. 투자에서도 돈을 바꾸는 건 결심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딱 하나만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종목 이야기를 줄이시고 기록 이야기를 늘리셔야 합니다. 연인은 누가 멋있었는지로 끝납니다. 정사는 누가 보급을 장악했는지로 끝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QLD, TQQQ가 멋져 보이는 날은 이미 과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조롱하고 욕하는 날은 구조적으로 기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무조건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건이 왔을 때만 사라는 말입니다. 조건이 없으면 아무리 서사가 좋아도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다림이 제갈량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을 가능하게 하는 게 보급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물리친 이유는 제갈량이 살아있을 때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내일 장중에 나를 물리칠 구조를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그 구조가 있으면 장이 흔들려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흔들려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 차이가 계절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